네, 안녕하세요. 성공취업의 시작 잡정보센터 이남규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한유진입니다. 네, 취업을 준비하다 보면 정말 때때로 취업이 되지 않을 때가 있고 정말 그렇게 취업이 길게 안 되다 보면은 많은 취준생들이 앞길이 좀 막막하게 느껴질 텐데요. 그래서인지 한 취업 포털 사이트의 설문조사를 저희가 한번 봤더니 취준생의 52%가 미취업이 길어지면 비정규직이든 인턴이든 가리지 않고 모두 다 취업하겠다고 합니다. 네, 아무래도 경제활동을 하지 않다 보면 집에만 있게 되고 의욕도 안 생기고 또 온갖 안 좋은 생각들이 나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오지 않았을까 싶네요. 네, 그래도 그냥 가만히 있는 것보다는 어떻게든 활동을 하는 게 더 활력을 주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처럼 무엇이든 가리지 않고 열심히 하려는 분들께 저희가 또 선별된 가장 또 적절한 정보를 제공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저희가 한번 열심히 달려볼 텐데요. 화요일 잡정보센터 지금 출발합니다. 네, 채용 공고가 뜨고 나서 전략을 짜면 늦습니다. 채용 공고가 뜨기 전에 미리미리 준비를 하셔야겠는데요. 전문가들의 날카로운 시선으로 하반기 공채를 대비하는 잡정보센터 특집 여름날의 기적 시즌3 오늘 두 번째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네, 어제는 삼성전자를 다뤘고요. 오늘은 삼성전자 이외에 전자 계열사별 공채 전략에 대해서 진행해 볼 예정인데요. 네. 오늘 함께해 주실 분은 FPS 컨설팅의 한정영 컨설턴트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FPS 컨설팅의 한정현입니다. 네. 자, 저희가 삼성이 지난해 이제 하반기부터 계열사별로 채용을 진행하기 시작했는데 삼성의 계열사가 뭐 정말 많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지원을 하면서도 어느 쪽에 좀 포커스를 맞춰야 될지 모를 것 같아요. 이런 고민을 하는 분들이 많을 텐데 이런 분들한테 좀 어떤 식으로 조언을 해주세요? 사실 이제 그룹사에서 전체적으로 채용을 진행을 했을 때는 한 가지 부분에 맞춰가지고 포커싱을 하면 아마도 구직자분들이 따라가시기가 굉장히 용이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하지만 상반기부터 작년 하반기부터 일단 그 삼성이라고 하는 거대한 어떠한 골리앗이 좀 부분 나눠가지고 진행을 한다라고 하는 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포지셔닝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리고 그러니까 제조업 베이스인 그러한 기업들 그 특성상 직무에 관련된 부분으로 정확히 메이킹을 하는 게 무엇보다 좀 중요하다라고 하는 부분을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런데 취준생들 대부분이 삼성 계열사라고 말을 하면 삼성전자, 삼성생명, 웰스토리 등 일부 취준생들에게 익숙한 계열사만 떠올리기 마련인데 이 삼성전자 계열사에는 어떤 기업들이 속해 있는지도 좀 궁금하거든요. 사실 과거에는 이제 삼성전관이라고 하는 그런 어떤 회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계열사 부분으로 조금 말씀을 좀 드리면 네. SDI라고 하는 그런 어떤 부분의 전지라든지 일단 그런 어떤 부분으로 조금 나뉘는 그런 부분이 되고요. 네. 전관에서 분리가 된 그 기업 중에 하나가 또 디스플레이라고 하는 그런 어떤 삼성 디스플레이 기업이라고 하는 회사가 있고 거기에 이제 소프트웨어 관련된 부분을 좀 특화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는 삼성 SDS라고 하는 그런 어떤 부분이 계열사가 있죠. 네. 또 거기에 삼성이라고 하는 거대한 그 기업의 모든 기본적인 데는 그 원자재에 관련된 부분을 진행을 하고 물류에 관련된 부분 구매를 하고 전체를 담당하고 있는 삼성전기라고 하는 그 계열사도 있고요. 삼성 코닝이라고 하는 그런 어떤 계열사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특별히 저희가 이제 계열사라고 하는 그런 어떤 부분을 놓고 보게 되면 사실 삼성 매출을 전체적인 삼성전자의 매출을 보게 되면 따라서 계열사의 매출도 따라서 상승하는 거는 우리가 모두 보는 그런 어떤 기준으로 데이터 기준으로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네. 특별히 그 전체 매출 기준으로 보게 되면 삼성 SDI 같은 경우는 올 상반기만 보더라도 굉장히 그 1분기 대비 2분기 넘어오면서 매출 증가폭이 한 16.7% 정도가 또 올랐어요. 전년 대비. 그러니까 1분기 대비. 네. 사실 이런 어떤 부분을 보게 되면 사업부별로 사실 핵심 역량을 가진 전문 인력들이 지금 필요한 부분이 확실히 나타나고 있거든요. 네. 그 중에 조금 이렇게 SDI 부분을 조금 봐야 되는 그런 어떤 부분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전지 부분에서 자동차, 그러니까 중대형 쪽으로 모든 매출 부분들이 좀 호전세를 좀 보이고 있다. 이런 어떤 부분을 조금 볼 수 있고 또 신재생에너지 부분으로 또 본다라고 하게 되면 그 시스템적인 부분 그 포지션 자체도 그 기대감을 지금 보이고 있기 때문에 사실 그 삼성 그 자체 SDI 기준으로 보게 된다라고 하게 되면 아마도 전문 인력들이 하반기에도 굉장히 많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부분하고 또 태양광 부분 뭐 주춤하고 있지만 사실 다른 그 사업 부분들이 따라서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형태가 됐든 전문성을 그 높이기 위해서는 그 인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라고 이런 어떤 부분들을 내부적으로도 인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디스플레이나 뭐 SDI나 SDS 같은 경우는 뭐 모든 부분에 대해서 조금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건 SDI 쪽을 조금 집중적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네. 거기에 또 SDS도 잠깐 말씀을 드리면 똑같이 따라옵니다. 그러니까 삼성이라고 하는 그러한 그 플랫폼 안에서 그 시스템이라든지 컨설팅에 관련된 부분 그리고 IT 인프라에 관련된 부분들이 지속적으로 올라가고 있는 그런 어떤 상태이기 때문에 사실 1분기 기준으로 그 2분기 실적 기준을 보게 되면 한 8% 정도가 올랐어요. 네. 이렇게 이 기준대로 가게 되면 SDS 같은 경우도 사실 미래에 관련된 부분을 투자를 한다라고 하게 되면 인재의 핵심 코어는 무엇보다 또 따라간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부분이 있다. 이 정도로 조금 말씀드릴 수가 있고 시스템 안에서 보게 되면 지금 가장 많이 이야기하고 있는 스마트 팩토리라든지 그리고 거기에 클라우드 서비스라든지 그리고 가상 현실에 관련된 부분 AI 쪽이라든지 그리고 블록체인 관련된 부분은 SDS 같은 경우는 사실 앞으로 무궁무진하게 그 범위를 넓힐 수 있기 때문에 사실 인재에 관련된 부분은 무엇보다 좀 중요하다라고 이런 부분으로 정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자, 삼성전자 계열사 중에 삼성 SDI 그리고 SDS 디스플레이 이렇게 세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인 흐름 그리고 뭐 영업이익률도 굉장히 많이 올라갔고 규모도 늘어날 것이라고 전망을 해주셨는데 이 세 가지 계열사에 대해서 앞으로 좀 이번 하반기에 공채 규모는 좀 어느 정도 뽑을 것 같고 또 앞으로 전망은 좀 어떻게 보시는지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그 PD님한테 연락을 받고 나서 네. 사실 내부 통신망을 좀 가동을 했습니다. 가동을 네네. 해서 SDS 같은 경우는 전년도 지금 올해 상반기 뽑은 그 기준대로 또 동일하게 그 부분도 약간 많이 뽑는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이야기를 들었고요. SDI 쪽도 사실 상반기보다는 하반기에 그 포지셔닝을 좀 더 둔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디스플레이 쪽은 어떨 거냐라고 하는 그런 어떤 저희가 이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 추측을 조금 해보건데 사실 계속 지속적으로 얼마 전에 이제 아이폰하고 그러니까 애플하고도 소송도 일단 어느 정도 일단락이 됐고 네네네. 하다 보면 상생에 관련된 키워드는 디스플레이 쪽에 사실 어떤 형태가 됐든 더 증가하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런 어떠한 전망이 좀 보여진다. 그리고 사실 주력 상품이었었던 아이폰에 관련된 그 확장 그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가 사실 좀 주춤했었는데 그 부분이 아마도 이러한 여러 가지 외부 요건 때문에 사실 하반기에는 조금 더 다른 어떤 기종이 됐든 신제품이 나오게 된다고 하게 되면 그 업적에 관련된 부분은 점점점 좋아질 거라고 하는 그런 어떤 기대 전망을 보이면서 네. 사실 그쪽에 관련된 그 설비라든지 아니면 구동이라든지 공동 그런 어떤 개발 쪽에 관련된 엔지니어 쪽은 사실 지속적으로 필요한 부분은 뭐 그 산업 현황을 보더라도 당연히 필요한 부분이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네. 정현 쌤이 내부 통신망까지 가동을 하셔가지고 이렇게 채용 규모를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네. 이렇게 잘 나가는 계열사는 당연히 공채 채용 인원이 많겠지만 또 그러다 보면 취준생들이 많이 몰리잖아요. 정현 쌤이 보시기에 좀 경쟁률이 좀 센 곳이나 낮은 곳을 좀 어느 곳인지도 좀 알려주시면 좋겠고 경쟁률이 높은 곳에 지원할 때 유의할 점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사실 그 모수를 놓고 보게 되면 많이 채용 규모가 큰데 지원하는 게 사실 경쟁률은 조금 다소 구직자 입장에서는 좀 유리하지 않을까라는 부분을 말씀을 좀 드리고 네. 그리고 직무에 관련된 부분으로 우리가 상반기에도 제가 한번 이렇게 짚었었던 것 같아요.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는 아마도 공정이라든지 그리고 설비라든지 그리고 설계에 관련된 부분, 제가 알기로는 설계에 관련된 부분 직군이 아마도 다시 신설이 돼서 아마 채용을 진행을 한 걸로 같은데 사실 그 규모의 부분으로 보게 되면 어느 쪽에 포커싱을 해야 되느냐는 구직자 부분들이 아마 원체 잘 알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기준으로 보게 되면 경쟁에 관련된 못으로 논다라고 하게 되면 하반기 같은 경우 특히 더 중요한 부분이 확실히 준비된 인재들이 많이 대거 그 진출을 하고 구직 활동을 하기 때문에 상반기 채용하고는 다소 차이가 조금 있다. 그래서 무엇보다 중요한 건 경쟁률 기준으로 논한다라고 이야기하게 되면 내가 가지고 있는 모수
그 소위 말하면 채용 규모가 조금 큰 곳을 노리는 게 구직자 입장에서 훨씬 더 유리하다. 그리고 상대적으로 좀 낮은 곳은 어디냐라고 하게 되면 내가 핵심 기술 그리고 사실 자기가 보유하고 있는 전문성에 관련된 부분을 어플라이 할 수 있는 곳이면 사실 조금 더 내가 그 피부적으로 느끼는 체감도는 좀 낮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부분을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영업이나 영업 관리 또 품질 관리나 연구 개발 같은 부분은 채용 규모가 또 많은 직무이기 때문에 상반기에도 또 채용 규모가 상당했거든요. 이번에도 많이 뽑을 것으로 예상이 된다면 경쟁률도 그에 따라서 좀 올라갈 텐데 거기서 좀 어필할 수 있는 부분이나 눈에 띄는 그런 전략 같은 게 좀 있을까요? 네, 사실 그 전략이라고 하는 건 우리 취준생분들이 너무나 잘 알고 계세요. 그러니까 R&D 부분, 소위 말하면 개발 직군 같은 경우는 이공대생들 같은 경우는 사실 전문성을 빼고는 이야기할 수가 없습니다. 그 전문성에 관련된 부분, 노하우를 아마도 지금 아마 그 방학이 들어가 있는 지금 이 시점에 내가 그 전문성에 관련된 부분을 어떻게 올리느냐가 가장 중요한 부분이고 그 관리, 그러니까 뭐 QA, QC 같은 경우도 사실 업무 기준으로 논한다라고 이야기하게 되면 업무의 그 정도가 그렇게 세거나 높지는 않아요. 그래서 아마도 내가 그 핵심 직무 기준으로 전공 과목을 들었었던 내용들을 나름 그 정교하게 좀 준비를 하신다라고 하게 되면 사실 공정이라든지 이런 어떤 부분에서 특별히 그 어려움 없이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뭐 기술적인 부분이라든지 뭐 테크닉에 관련된 부분을 논한다라고 하게 되면 아마도 조금 나은 결과를 좀 얻을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굉장히 많은 부분을 뽑고 있는 우리 이제 뭐 그 이공계 외에 그 경상 계열 아니면 기타 직군 그 부분을 보게 되면 영업 직무에 관련된 부분을 빼놓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 매니징에 관련된 부분을 논한다라고 이야기하게 되면 사실 그쪽 포지션은 국내보다 아마 해외 쪽에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제가 보기에는 인프라 관련된 부분을 아마도 많이 중점적으로 뽑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런 어떤 생각이 드는데 거기는 특별히 그 경험 위주의 본인이 어떠한 경험을 통해 가지고 내가 업무적인 습득력을 그 향상을 시킬 거냐라고 하는 그런 부분을 아마 중점적으로 볼 거기 때문에 그 부분을 짧은 시간 안에 좀 높일 수 있는 그런 어떤 전략적인 부분으로 접근한다라고 하게 되면 용이하다. 그리고 그 이외에 뭐 UX라든지 기타 직군들 같은 경우는 사실 전문성이 특히 요하는 부분이고 그 부분에 관련된 부분은 사전에 경험치라든지 노하우가 있다라고 하게 되면 사실 학교라든지 이런 어떤 레퍼런스를 많이 보고 있는 그런 어떤 직군들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 하반기에는 상반기에도 일단 채용 트랙이 있었기 때문에 하반기에도 분명히 있다. 그 부분도 아마 노려봄직한 그런 어떤 부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이제부터 좀 본격적으로 계열사별 지원 전략을 좀 살펴보도록 할 텐데 먼저 삼성 SDI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쌤, 이번 하반기에는 좀 어떤 직무 채용이 좀 많이 이루어질까요? 아마도 그 상반기하고 거의 대동소이하게 움직일 것 같은데요. 일단 기술에 관련된 부분을 지속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 그리고 중대형 축전지에 관련된 부분, 이 부분을 좀 그 빼고 이야기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노린다라고 이야기하게 되면 뭐 전공에 관련된 부분을 이야기하면 화학 전공자에 관련된 부분을 굉장히 많이 요한다. 사실 그게 기초 학문이기 때문에 거기에 아마 다양한 그런 어떤 공학적인 그 지식을 갖고 있는 그런 어떤 인재를 필요로 한다라고 하는 부분을 빼고 이야기할 수가 없고요. 그리고 중대형 시장의 확대라고 하는 것들은 기술에 관련된 노하우가 무엇보다 중요한 그런 시장이고 거기에 이제 들 수 있는 게 독일 같은 경우는 이제 자동차 회사들에 관련된 이슈 부분들이 지금 따라오기 때문에 사실 그 해당 직무에 관련된 부분으로 논한다라고 이야기하게 되면 R&D 쪽의 인력을 훨씬 더 많이 확대해서 뽑을 확률이 있다. 하반기에는 뭐 이 정도로 그런 제가 전망을 말씀드릴 수가 있고 그렇다라고 하게 되면 전공 지식에 관련된 사실 디테일한 부분들을 공략을 하지 않을 수는 없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1, 2, 3학년 기준으로 논한다라고 이야기하게 되면 정확히 3, 4학년 때 집중되어 있는 그 전공 과목을 어떠한 기준으로 심화된 그 남은 기간 동안 심화된 학습을 통해서 내 전문성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 이 부분이 아마도
당락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 되지 않을까, 요인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네. 자, 일단 상반기와 큰 차이는 없이 비슷할 것이라고 전망을 해주셨고 R&D 부분에서 인력이 조금 더 확충되지 않을까, 그리고 좀 화학적 지식을 갖춘 인재들을 뽑을 것이다, 이런 정도로 정리해 주셨는데 그 직무의 적합성을 높이기 위해서 좀 키워드별로 좀 제시를 해준다면 어떤 점이 좀 적합도에 높을까요? 자, 키워드라고 하게 되면 공정에 관련된, 만약에 내가 지원한 부분이 그 공정에 관련된 직무다라고 하게 되면 이 공정에 필요한, 사실 내가 그 프로젝트에서 진행했었던 그러한 사례, 그리고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 캡스톤에 관련된 부분, 이러한 디테일한 그 작은 것들, 그리고 아이디어를 도출해냈었던 것들, 실험을 통해 가지고 내가 얻어냈었던 반대, 소위 우리가 딱 정해져 있는 모듈의 값들을 산출해내는 게 아니라 사실 그 모듈의 값들이 어떠한 부분으로 왜 이렇게 그 잘못된 수치가 나왔는지에 관련된 부분으로 사실 똑같은 그 실험을 했는데도 다른 결과치가 나왔다라고 하게 되면 대부분 우리가 학습을 통해서 얻는 것들은 뭐냐면 그걸 따라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왜 굳이 따라가야 되냐라고 하는 새로운 시도를 했었던 그런 케이스들이 있다라고 하게 되면 사실 공략법이라고 하게 되면 그게 공략법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디테일이라고 하는 그런 어떤 부분을 논한다라고 하게 되면 공정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전체 업무 프로세스, 그러니까 흐름도에 관련된 부분을 인지를 하고 들어갈 수 있는 그 밀도가 그 밀도에 관련된 부분으로 내가 업무의 집중도를 높일 수 있는 케이스라고 하는 것들에 대한 사실적인 경험들을 정리를 하는 게 무엇보다 좀 중요하다. 제가 뭐 전공에 관련된 부분을 구동에 관련된 부분을 또 진행을 했었다라고 하게 되면 구동에 관련된 시스템적인 공학적인 능력이라든지 역학적인 능력에 관련된 상세한 기술을 필요로 하는 것들을 논하는 거, 이런 부분이 무엇보다 조금 중요하게 아마 하반기 채용에서는 발휘가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네. 경험적인 부분을 좀 살려야 한다라고 말씀을 해주신 것 같은데요. 다른 좀 스펙적인 부분도 보면 필요한 경험, 자격증 이런 것들은 좀 필수적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자격사항에 관련된 부분은 우리가 삼성이라고 하는 기업의 그 특징적인 부분을 보게 되면 전공자의 그 R&D 부분에 관련된 부분은 해당 전공 지식에 관련된 부분을 묻죠. 그러니까 채용 단계에서 그 체크 필터링을 하기 때문에 그 전공 수준에 관련된 부분은 그 논외로 생각할 수 없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그 이외의 것들에 관련된 부분을 논한다라고 이야기하게 되면 사실 어학에 관련된 부분, 사실 굉장히 많이 조금 룸을 열어놓은 거는 사실입니다. 엔지니어들이 어학에 관련된 스트레스 강도가 사실 있었기 때문에 그 스트레스 강도를 조금 줄어들게끔 하면서 전공에 관련된 디테일한 부분을 우리가 항목적인 자소서 항목에서도 사실 뭐 2017년도라든지 이럴 때 나타나지 않았었던 직무에 관련된 질문들이 나온다든지 하는 데는 사실 그 이공계 전문적인 지식에 관련된 부분을 서류상에서 사실 한번 필터링을 한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그 시스템이 보완이 됐다. 이 부분은 아마도 그 삼성 채용이라고 하는, 그리고 이공계 전공자들 입장에서 보게 되면 다른 어떤 여타 SK라든지 LG라든지 이쪽에 있었었던 그 내용들이 추가가 돼서 사실 삼성 채용이라고 삼성 그 뭐 SDI를 준비하는 구직자라고 하게 되면 사실 크게 어려움 없이 준비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부분이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저희가 SDI 취업을 준비하는 이공계 여러분들을 위주로 조금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그렇다면 인문계열 취준생들도 있을 텐데 이분들은 좀 어떤 식으로 준비하는 게 좋을까요? 자, 그 인문계 같은 경우는 사실 그 복수 전공을 한 친구들 같은 경우는 들어오는 친구들이 있어요. 사실 뭐 저도 제 학생 중에도 그런 친구들이 있고, 근데 그렇게 해서 합격을 한 친구들도 사실 있습니다. 근데 그거에 관련된 부분은 어떤 게 좀 주요했냐면 네. 그걸 활용을 해가지고 자기 전공 지식에 관련된 부분 다소 좀 부족하지만 해당 직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가지고 그 미래지향적인 부분을 조금 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인프라, 사실 엔지니어 파트에서 가장 좀 그 필요로 한 것들 중에 하나가 협업에 관련된 부분이고 다른 직무에 관련된 이해도에 관련된 부분인데, 그러면 인문계
아니면 경상계라든지 사회 이런 어떤 계열의 학생들이 전공 지식에 관련된 스펙트럼을 같이 복수 전공하면서 들어간다라고 하게 되면 아마 그쪽에서는 굉장히 큰 시너지를 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아마 현장에 있는 인사 담당자들도 다는 사실 그 캡이라고 하는 것들을 낮추지는 않은 것들로 제가 보이는데 아마 우리 그 구직자분들 기준으로 논한다라고 하게 되면 중위권 대학 이상 정도 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사실 노려볼 만하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부분으로 저는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번엔 저희가 삼성 디스플레이 전략을 살펴볼 텐데 디스플레이는 좀 어떤 직무에 주목하는 게 좋을까요? 디스플레이는 사실 설계 직군에 관련된 부분은 조금 논외로 생각을 하셨으면 아마 전반기에 제가 그냥 살짝 들어 이야기는 전반기에 굉장히 훌륭한 인재들이 많이 들어왔다라고 하는 부분을 제가 들어서 네. 아마 하반기 채용에서도 아마 있기는 있을 텐데 그런 어떤 포지션적인 부분을 놓고 이야기한다라고 하게 되면 아마도 그 공정이라든지 아니면 설비 쪽으로 많이 준비를 하시는 게 좀 유리할 것 같다라고 제가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네. 공정이나 그럼 설비를 지원할 때 필요한 경험, 자격증 어떤 거를 좀 어필하면 좋을까요? 자, 자격증에 관련된 부분은 우리가 사실 지금 기준으로 논한다면 하반기는 상반기에 우리가 어느 정도 준비했었던 친구들이 다 들어갔고 그리고 하반기를 준비하는 친구들은 사실 그 밀도라고 하는 그런 어떤 기준을 놓고 이야기하면 굉장히 좀 디테일하다라고 하는 부분을 그 인지를 하고 접근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스펙이라고 하는 것들은 당연히 따라가는 것들은 내가 공정에 관련된 부분 안에서 따라갈 수 있는 그 전문성에 관련된 부분 사실 가장 기초 지식에 관련된 부분은 따라서 좀 필터링을 단계에서 물어볼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역학이라든지 아마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되는 이공계적인 핵심 지식이라고 하는 것들은 베이스에 놓고 사실 하반기를 준비하시는 분들은 제가 조금 첨언을 드리면 도서관에 앉아 있는 게 아니라 좀 몸을 좀 움직였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요즘에는 뭐 무슨 각 기업별로 그 고용의 안정을 위한 어떤 프로그램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사실 삼성에서 하는 거 외에 타 기관에서 하는 것들도 사실 진행을 하면서 그러한 경험치들을 좀 하는 게 좀 좋고요. 사실 해외에 이런 어떤 해외의 인프라를 조금 보는 그런 어떤 프로젝트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어제 사실 중기청에 관련된 부분으로 제가 갔다 왔거든요. 근데 거기서 느낀 친구가 기계공학을 전공한 친구였어요. 근데 사실 기계공학을 전공했는데 디스플레이 가고 싶대요. 근데 물어봤어요, 제가. 사실 직무에 관련된 부분에서 너가 전공 지식에 관련된 부분으로 어느 정도 되어 있니? 라고 하는 부분을 A, B, C, D 난이도 기준으로 해서 제가 질문을 했었는데 사실 전공한 것뿐이지 어떠한 기준으로 내가 이 매핑을 하거나 준비가 됐다라고 하는 것들은 자기가 이야기할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근데 학교 수준도 사대문 안에 있는 학교였어요. 제가 그래서 사실 이 정도로 되어 있구나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좀 질책 아닌 질책을 했었는데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가용할 수 있는 지식을 어떻게 정리할 수 있는지를 조금 정리 기준에서 먼저 한 다음에 하반기에는 몸으로 조금 체험을 하는 게 무엇보다 좀 중요하다라고 하는 부분을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네. 어쨌든 현장에서 좀 경력을 쌓아라 이런 부분을 말씀해 주셨는데 이 부분도 디스플레이도 이제 인문계 분들이 지원을 하겠지만 전공이랑 디스플레이랑 그렇게 연관이 있는 경우가 거의 없기 때문에 인문계생들이 좀 여기에 지원을 할 때 이쪽 업무에 대해서 어느 정도 좀 파악을 하고 있어야 될까요? 사실 이게 뭐 디스플레이라고 하는 그런 어떤 공정 안에 보게 되면 굉장히 좀 디테일하게 나눠져 있기 때문에 이 공정 안에서 사실 패널에 관련된 이야기를 하는데 내가 이 패널에 관련된 부분을 어디까지 인지를 하고 있는지에 관련된 부분을 아마 전공자 외에는 아마 잘 모르는 기준이 굉장히 많아요. 그럼 그런 것들 용어적인 부분은 사실 이거는 관심도의 척도 안에서 본다라고 이야기하게 되면 사실 깊이 있게 따라가기 굉장히 좀 힘듭니다. 그런데 이거는 있을 수가 있어요. 이 기업, 그러니까 삼성 디스플레이라고 하는 기업이 궁극적으로 가고자 하는 방향성에 관련된 부분. 자, 뭐 비전을 놓고 이야기하게 되면 비전 2020이라고 하는 그런 어떤 비전이 있다라고 하게 되면 그 안에서 어디까지 흘러가려고 하느냐라고 하는 그런 어떤 부분. 크게
그러니까 미시적인 게 아니라 아마도 그 비전공자들 같은 경우는 거시적인 측면에서 보고 미시적인 기준으로 내가 내 전문성에 관련된 부분을 아마 이 여름 방학을 통해 가지고 접근한다라고 하면 아마도 지원자 입장에서 보게 되면 그게 아마 가장 빨리 내가 그러니까 비전공자로서 그 캡을 좀 넘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이번에 마지막으로는 IT 분야에서 1위를 차지하고 있는 삼성 SDS 합격 전략을 좀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네. 먼저 이공계 지원자들은 어떤 직무에 좀 주목을 하면 좋을까요? 아마 지금 굉장히 많이 이야기하고 있는 그 블록체인에 관련된 부분, 그 부분은 일단 뭐 우리는 빼놓고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네. 결제 수단에 관련된 부분 때문에 페이에 관련된 그 사업의 그 수익률이 굉장히 지속적으로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던 플랫폼에 관련된 기초적인 그 뭐 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게더링을 할 수 있는 그러한 모듈화에 관련된 소프트웨어 그 기술적인 부분 이런 부분에 좀 중점적으로 해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네. 사실 그 SDS 같은 경우는 전년도 그러니까 상반기 기준으로 하반기 정도로 뽑는다라고 했는데 한 200명에서 한 250명 그 내외 정도는 될 것 같아요. 네. 근데 그 중에 전반적인 포지션이 어떻게 된다라고 하면 개발 인력들이 대거 많이 그 주축이 되고요. 이 부분은 IT 그 환경을 놓고 조금 생각을 하시면 좀 될 것 같아요. 사실 금융기관도 최근에 좀 채용이 좀 주춤하고 있는데 금융기관 쪽도 채용이 늘고 있는 쪽은 어디냐면 이 IT 포지션이거든요. 사실 그렇다라고 보게 되면 대거 삼성이라고 삼성 SDS라고 하는 쪽도 아마 그쪽과 경쟁하는 그런 기준 안에서 본다라고 하게 되면 하반기 때 아마 밀도 있게끔 훌륭한 인재를 좀 그 선발하기 위해서 아마도 그 자기소개서 항목 안에서 필요한 덕목 중에 직무 역량에 관련된 부분을 조금 디테일하게 많이 볼 확률이 높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부분입니다. 네. 네. 자, 개발 인력을 주축으로 해서 뽑을 것이고 블록체인이라는 분야도 꼭 좀 챙기셔야 될 것 같은데 자, 지난번 상반기에서 200명에서 250명 정도 뽑았는데 지난번 상반기를 좀 봤더니 SCSA 채용 분야가 있었거든요. 이게 네. 어떤 분야인지도 좀 설명 부탁드리고 이번에는 또 어느 정도로 규모를 예상하시는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사실 그 SDS 같은 경우는 비전공자들 기준으로 아카데미를 운영을 해서 그중에 선발된 인원을 사실 사전에 그 엔지니어로서 기본이 되는 소프트웨어에 대한 랭귀지를 교육을 시키고 그 환경에 관련된 부분 이해를 한 친구들에 관련된 부분 그 대상으로 아마 전체 교육생 기준으로 아마 채용을 진행할 때 보게 되면 그 1차 서류에 관련된 부분에서 그 개발 직군에 관련된 포지션을 놓고 이야기하게 되면 25%에서 한 30% 정도는 이쪽으로 채우는 걸로 아마 그렇게 채용 담당자가 이야기는 하셨었습니다. 네. 그렇다 보면 사실 그 비전공자지만 사실 전공자들과 같은 업무를 할 수 있는 환경을 어디서 기업에서 만들어주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준비단에서 소프트웨어 관련된 기본 지식 정도만 내가 인지를 하고 있으면 아마 지원하는 데는 크게 어려움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래도 좀 지원하는데 좀 어떤 점을 인문계 지원자들은 어필하면 좋을지도 궁금하고요. 또 실제로 교육을 수료하는 데 있어서 좀 무리는 없을지도 궁금하거든요. 기간은 아마 굉장히 좀 타이트하게 운영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놓고 이야기하게 되면 비전공자지만 전공자 수준의 그 퀄리티 베이스를 유지하는 게 어떻게 보게 되면 삼성이 가지고 있는 핵심 역량 중에 하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네. 그 SDS 같은 경우는 사실 전공자들이 가지고 있지 않은 부분을 비전공자들이 채워주는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사실 UX에 관련된 부분도 디자이너들만 하는 게 아니고요. 사실 전공자들 같은 경우는 소프트웨어, 그러니까 소위 컴퓨터공학이라든지 그 시스템에 관련된 부분을 전공한 친구들이 가지고 있는 아주 맹점 중에 하나가 그 테크닉에 관련된 부분으로만 접근하려고 하는 게 있습니다. 사실 그런 부분을 비전공자들이 그 전공 지식을 통해 가지고 채워주는 부분이 상당히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시스템 쪽에서는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관련된 부분은 사실 우리가 삼성이라고 하는 그 휴대폰 단말기 안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플랫폼에 관련된 부분은 SDS에 관련된 것들이 연계가 된다라고 인지를 하고 계시면 되거든요. 그러면 그런 것들을 비전공자들 같은 경우 어떻게 활용하게 되면 유용할까라고 하는 부분은 훨씬 더 잘 알고 있어요. 그거는
기술적인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그런 부분에 그게 기술이 덧대어진다라고 하게 되면 사실 어떤 전공자보다 우수한 인재로 발전을 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비전공자들 같은 경우는 많이 사용을 해본 그러한 데이터들을 활용을 좀 하시는 게 좀 좋을 것 같다라는 부분을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자, 저희가 삼성 SDI, 디스플레이 그리고 삼성 SDS까지 업계 전망과 주목해야 할 직무 그리고 합격 포인트까지 정현 쌤과 한번 짚어봤는데요. 자, 마지막으로 지금까지도 계속해서 삼성맨을 꿈꾸면서 하반기 공채를 정말 열심히 지원하고 있을 또 지원자들에게 삼성에 들어가기 위한 신의 한 수를 주신다면 좀 어떻게 할 수가 있을까요? 신의 한 수는 저는 뭐 늘 이야기를 하는데요. 진정성입니다. 진정성. 그러니까 내가 그 일을 하기 위해서 그냥 달콤한 배지가 아니고 사실 그 삼성맨이라고 하는 그러한 브랜드 가치보단 내가 일을 대하는 기본적인 진정성에 관련된 부분으로 좀 접근하셨으면 하는 게 제가 이 구직자분들 입장에서 제가 드릴 수 있는 이야기인 것 같고요. 이 진정성이 통한다라고 하게 되면 업무적인 메커니즘의 연결성은 당연히 따라간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진정성 있는 삼성맨으로 거듭나시길 바라면서 오늘 도움 말씀 주신 FPS의 컨설팅의 한정영 컨설턴트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잡정보센터 1부에서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잠시 후 2부에서는요. 신세미 캐스터와 함께하는 일자리 방방곡곡이 준비되어 있고요. 네, 그리고 명실상부 잡정보센터 최고의 취업 요정 차재홍 코치님과 함께하는 스펙 감별사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어디 가지 마시고요. 채널 고정. (7,300개) 기업의 참여로 배우면서 일하는 능력 중심 일학습 병행제. 일학습 병행제로 꿈을 향해 달리고, 일학습 병행제로 직무 능력을 배우고. 스펙보다 능력으로 인정받는 대한민국. 능력 중심 사회는 일학습 병행제로부터. 나는 맞고 남들은 틀리다는 사람 어떻게 생각하세요? 왜 저럴까 싶죠. 그건 아니죠. 네. 별로 그런 사람 없는 것 같아 요새. 너 있잖아. 속상하기도 하고 이기적이지 않을까요? 그럼 생각이 다른 누군가를 틀렸다 한 적 없나요? 얘는 있어 확실히. 나 있을 것 같아. 사실 저도 있죠. 다양한 생각이 존중받는 사회, 서로에 대한 배려에서 시작됩니다. 걸음이 늦다고요? 열정의 걸음은 더 빠릅니다. 잘 못 본다고요? 내일의 희망은 더 잘 봅니다. 표현 방법이 다르다고요? 소통의 대화는 더 따뜻합니다. 더불어 일할 때 희망은 빨라집니다. 일자리는 나누고 희망은 더하며 누구나 동등하게 땀으로 평가받는 함께 일터. 모두가 행복해지는 일터입니다. 함께하자는 생각, 모두의 대한민국을 만듭니다. 한국 직업 방송을 보면 취업이 보입니다. 네, 성공취업의 시작 잡정보센터 2부의 문을 또 활짝 열어봤습니다. 저희가 2부에서는요. 명실상부 잡정보센터 최고의 취업 컨설턴트죠. 차재현 코치님과 함께하는 스펙 감별사 코너가 기다리고 있고요. 네, 그리고 전국 각지의 생생한 채용 소식을 알아보는 일자리 방방곡곡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네, 과연 오늘은 어떤 일자리 소식이 올라와 있는지 매일매일 전국 각지의 생생한 채용 정보를 알아보는 일자리 방방곡곡. 오늘은 부산으로 먼저 가보겠습니다. 부산 고용센터의 노혜윤 주무관님 전화 연결돼 있는데요. 주무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부산 고용복지플러스센터 노혜윤입니다. 네, 오늘 일자리 소식 알려주시죠. 이번 주 소개해드릴 부산 지역 구인기업은 남구 문현동 소재의 주식회사 부산은행입니다. 부산 경남 금융회사로 채용 분야는 보험 계리사 1명입니다. IFRS 계리평가 컨설팅, 확정급여형 퇴직금 시산, 재정, 검증 등의 퇴직연금 관련 업무를 수행하며 지원 자격은 보험계리사 자격증 소지자, 퇴직연금 실무 경력 2년 이상, 부산 지역 근무 가능자 지원 가능하며 관련 분야 석박사 출신자, 금융기관 퇴직연금 관련 계리 업무 유경험자 우대합니다. 근무 형태는 12개월 계약직으로 1년 단위로 재계약 가능하며 주 5일 근무로 급여는 연봉 6천만 원 이상으로 경력에 따라 면접 시 급여 협의 조정한다고 합니다. 접수 마감일은 7월 15일까지이며 현재 부산 고용센터에서 채용 대행 중으로 별도 입사 지원 양식이 있으니 지원 의사가 있으신 분은 워크넷 확인 후 지원서 양식을 다운로드하여 작성하신 후 고용센터 담당자 이메일로 지원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보험계리사 1명을 채용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관심 있는 구직자 여러분들은 지원 자격과 우대사항 잘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주무관님 바로 다음 소식도 알려주시죠.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기업은 김해시 진래면 소재의 주식회사 월드튜브입니다. 중장비 부품 제조 강소기업으로 채용 분야는 기계 단순 생산직 3명입니다. 유압 파이프 자동 용접, 절단, 사상 등 업무를 수행하고 학력, 경력 무관하게 지원 가능하며 청년층 인근 거주자 우대합니다. 주 5일 오전 8시에서 오후 5시까지 근무이나 평일 연장 및 토요일 특근 있을 수 있습니다. 급여는 시급 7,530원 이상으로 면접 시 재조정 가능하고 입사 후 1년 뒤 생산 고가에 따라 성과 상여금 250% 지급한다고 합니다. 진영, 부산 방면 통근버스 있으며 청년 내일 체험 공제 시행 기업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접수 마감일은 7월 20일까지이니 관심 있으신 구직자분은 워크넷 구인 확인 후 이력서, 자기소개서를 준비하여 이메일 지원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학력과 경력이 무관한 구직권입니다. 관심 있는 구직자 여러분들의 많은 지원 바라겠습니다. 주무관님 오늘 소식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번에는 전주로 가보겠습니다. 전주 고용센터의 이효순 주무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전주 고용복지 플러스센터 이효순입니다. 네, 오늘은 어떤 소식 준비하셨나요? 네, 이번 주 소개해드릴 사업장은 주식회사 진호모터스입니다. 전라북도 정읍시 신태인읍에 소재하고 있으며 화물자동차 및 특수목적용 자동차 제조업체에서 물대포차 등 특장차 기구 설계 업무를 담당할 자동차 공학기술자 및 연구원 1명을 채용합니다. 학력, 경력은 무관하게 지원 가능하며 우대사항으로는 자동차 공학과 기계공학과 전공자를 우대한다고 합니다. 주 5일 근무로 근무 시간은 오전 8시 30분부터 오후 5시 30분까지로 급여는 연봉 3,300만 원 이상이며 면접 후 결정 가능하다고 합니다. 구인 마감일이 7월 20일까지이므로 지원을 희망하시는 분은 이력서, 자기소개서를 준비하셔서 채용 담당자의 이메일로 접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학력과 경력이 무관한 구직권입니다. 관심 있는 구직자 여러분들의 많은 지원 바라겠습니다. 주무관님 바로 다음 소식도 알아보겠습니다. 다음에 소개해드릴 채용 정보는 주식회사 신우종합건설입니다. 전라북도 군산시 오식도동에 위치하고 있으며 건설업체에서 세아베스틸 복지센터 신축공사 현장에서 근무할 산업안전 및 위험물 관리원 1명을 채용합니다. 학력은 무관하게 지원 가능하며 신입 직원으로 채용한다고 합니다. 업무 특성상 건설 산업안전기사, 산업안전기사, 산업안전산업기사, 원자력기사, 품질 인증 안전관리자, 위험물 안전기사 자격증 중 1개 이상 취득하신 분만 지원 가능합니다. 고용 형태는 12개월 계약직이며
계약 만료 후 상용직 전환 검토한다고 합니다. 주 5일 근무의 근무 시간은 오전 8시부터 오후 5시까지로 급여는 월 250만 원 이상입니다. 채용 시 마감되는 구인권이므로 지원을 희망하시는 분은 이력서와 자격증 사본을 준비하셔서 우편이나 팩스로 접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채용 시 마감되는 구직권이니까요. 관심 있는 구직자 여러분들은 빠르게 지원하시기 바랍니다. 주무관님 오늘 소식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일자리 방방곡곡 경남과 전북 지역의 채용 정보 알아봤습니다. 네, 답답하고 막막한 취업 현실, 취준생들이 기댈 곳이라고는 없고 할 수 있는 거라고는 스펙 쌓기밖에 없는데요. 네, 하지만 스펙도 스펙 나름입니다. 사람에게 맞는 옷이 있듯이 이 스펙이 과연 내게 맞는 것일까 고민하는 분들도 정말 많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탄생했습니다. 취준생 맞춤 스펙 감별 프로젝트 스펙 감별사 시간입니다. 네, 오늘 도움 말씀 주실 스펙 감별사는요. 잡정보센터의 취업 요정이자 스물리에입니다. 위포트의 차재원 코치님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코치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고맙습니다. 네, 그동안 좀 어떻게 지내셨어요? 잘 지냈습니다. 잘 지내셨습니까? 네. 저랑 대화하기 싫으신 건 아니죠? 너무 좋습니다. 네. 너무 갑자기 단답으로 잘라내신 건 아닌가? 깔끔하게 화요일을 열고 싶었고요. 네, 알겠습니다. 요즘 또 많이 바쁘셔서 자기소개서 쓰시는 분들도 많으시고 네. 또 지원해야 될 회사들이 상시로도 계속 있거든요. 네. 많은 분들의 지원을 도와드리고 있는 요즘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제 7월이면 하반기를 준비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을 텐데 이 시기에 좀 어떤 식으로 준비하는 게 좋을까요? 일단은 뭐 하나를 꼭 해야 된다라고 붙잡고 말씀드리긴 그렇고요. 본인에게 갖고 있는 가장 큰 약점을 먼저 상쇄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만약에 자기소개서 쓰는 게 고민이시면 자기소개서 쓰는 시간을 좀 할애를 하셔야 되고요. 스펙적으로 뭐가 부족하다, 기사 자격이 없거나 공기업 희망하는데 토익 점수가 없다, 빨리 점수를 따기 위한 시험 등록과 준비를 하셔야겠죠. 사람마다 각자가 필요한 강약점에 맞게 다르다 보니 거기에 맞는 대비가 필요하고 그래서 탄생했습니다. 스펙 감별사 시간입니다. 고맙습니다. 깨알 홍보까지. 네. 그리고 오늘 수고해 주실 2부의 도우미 신세미 캐스터도 함께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요즘 비가 좀 많이 오고 있는데 신세미 캐스터는 비 오는 날을 좀 좋아하는 편인가요?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럼 옷이랑 신발이 너무 많이 젖어서 그쵸. 이번에 비도 많이 내렸잖아요. 그래서 근데 오늘은 또 해가 화창하더라고요. 비 올 때 비 오는 날도 어쨌든 좀 그 하루하루를 견뎌야 될 텐데 좀 기분 좋게 지낼 수 있는 본인만의 방법이나 노하우 같은 게 좀 있습니까? 비 오는 날에는 일단 실내에만 있고요. 그렇죠. 네, 그래야죠. 에어컨이 나오거나 습하지 않은 실내에 있으면서 재밌는 영화 보면서 맛있는 거 먹는 게 제일 좋지 않나 싶습니다. 근데 신세미 캐스터는 비 오는 날뿐만 아니라 해가 쨍쨍한 날에도 집에서 영화 보는 거 항상 집에서 영화 보는 게 좋다고 했던 것 같은데요. 아니요, 제가 바뀌었어요. 이제. 그래요? 밖에 많이 다니고 있어요. 알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사연 들어가기 전에 자신의 스펙을 분석받고 싶다면 어떻게 신청해야 하는지 신세미 캐스터가 소개해 주시죠. 네, 이번 코너에서는 한국직업방송 잡정보센터와 네이버 카페 취업대학교가 함께합니다. 매주마다 차 코치님과 함께 여러분의 스펙에 관해서 고민과 궁금증을 해결해 드리고 있으니까요. 자신의 스펙에 관해 고민이 있다면 취업대학교에 오셔서 많이들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신청해 주신 분들은 방송 끝에 한 분을 추첨해서 오픽스케어 대표 강사 니나의 오메가 오픽 온라인 강의 수강권을 드리고 있으니까요. 끝까지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 여기서 이제 스펙에 관한 고민거리들을 저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신청글 김까다로워님이 신청해 주셨는데 신세미 캐스터가 한번 읽어주시죠. 네, 김까다로워님은 30살의 2년 경력의 구직자분이고요. 이분은 광명상가 라인의 대학교를 편입을 했고 경영학과 전공했습니다. 그리고 학점은 4.5 만점에 3.99 학점이고요. 어학 점수로는 토익이 920점, 오픽 IH 가지고 있고요. 자격증은 운전면허 1종 가지고 있습니다. 경력으로 유제품 중견회사 대리점 및 할인점 점포 영업을 1년 10개월 정도 했고요. 생활용품 중견회사 편의점 본부 영업 10개월 정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로는 서류에서 제가 계속 광탈이 되는데요. 나이나 편입사실 때문에 떨어지는 것 같아서 답답한 마음에 적어봅니다.
또 제가 경력이 2개가 있는데 2개 회사에서 짧게 다닌 것도 마이너스 요소인지 궁금합니다. 네, 먼저 김까다로워님 사연은 편입을 했던 과거 이력과 또 짧은 재직 기간, 하나는 1년 10개월을 일했고요. 또 하나는 10개월을 일했습니다. 네. 이것 때문에 조금 취업이 어려운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코치님이 보시기에 어떤가요? 예, 일단 우리 김 군은 종합적인 이유인 것 같아요. 그냥 단순히 이렇게 퇴사를 2번 한 것만으로 무조건 서류에서 필터링 당하거나 광탈당할 이유가 전혀 없거든요. 왜냐하면 뭐 스펙적인 면들, 특히 뭐 어학이라던가 학점, 뭐 편입을 비롯했긴 했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크게 무리가 되진 않습니다. 네. 30이라는 게 좀 걸리고 직장을 2번 나왔다는 것, 그 2가지가 그렇게 크리티컬했다면 뭐 굳이 사기업 취업을 애초에 한 군데도 뚫지 못했겠죠, 그죠? 그러니까 2번째 회사 들어갈 때도 첫 번째 회사 퇴사했다는 이유만으로 떨어졌을 일은 없다는 얘기입니다. 네. 따라서 본인의 어떤 이런 이력적인 면에 대한 걱정을 조금은 더는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갑자기 막 공기업으로 지원을 하실 게 아니라면 지금 와서 뭘 갑자기 더 스펙을 더 하시는 건 의미가 없고요. 사기업체 취업을 희망하셨다 하셨는데 일단 본인이 희망하는 중견 계열 회사들의 특징상 스펙을 더 보고 까다롭게 접근할 소지는 있습니다. 특히 면접 전형으로 넘어갔을 때 본인의 퇴사에 대한 태클을 걸 소지는 있겠죠. 그러니까 이런 거죠. 이를테면 퇴사를 한 번 퇴사했다라고 한다면 그렇게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2번 퇴사를 했다면 분명 무언가 이유가 있진 않을까 하는 어떤 그런 걱정이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 대한 해결의 답변으로서 논리가 필요할 수도 있겠다는 좀 말씀을 드리고요. 네. 편입 그 자체의 이력이 본인의 어떤 그 평가에 서류 전형에서 마이너스된 요소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절대적인 어떤 요인을 좌우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너무 스트레스를 받거나 힘들어하실 이유가 전혀 없겠습니다. 그리고 서류에서 계속 광탈을 했다. 이건 분명 별로 안 중요한 얘기를 너무 강조했다거나 소위 경험이 맞지 않은 이야기를 넣어서 그리고 사실 본인이 희망하는 중견기업들의 특징상 자소서가 어렵지가 않습니다. 지원 동기, 성장 과정, 입사 후 포부 순에 좀 단편적이고 기본적인 문항으로만 글들이 채워져 있을 소지가 있기 때문에 글 쓰는 그 작법적인 면의 내용이 그냥 방법만 익혔지 실제 본인 글에 적용이 안 되는 일로서 매칭이 안 되어 글이 좀 평가를 좋지 못하게 받은 그러니까 전형에 대한 약점이 분명 존재하리라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본인이 해왔던 대외 활동이 마케팅의 전략을 제안했던 쪽 종합적이고 좀 통합적인 사고를 할 수 있는 면이라는 점 이런 면의 강점들을 좀 10분 발휘하신다면 본인의 자기소개서의 강점이나 본인의 영업이나 마케팅적인 어떤 강점들을 좀 살려주시는 노력들이 각 전형에 대한 대비 안에서 이루어지시는 게 필요하겠습니다. 네. 어쨌든 자소서에 대해서 전형에 대한 약점이 조금 분석이 되고 스펙은 이제 조금 충분한 것 같다는 말씀해 주셨는데 네. 지원할 만한 분야를 조금 더 넓혀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이분은 식음료 및 소비재 이쪽 중견 이상의 회사를 바라보고 있는데 좀 더 네. 폭을 넓혀주신다면 어디를 바라보는 게 더 좋을까요? 식음료 및 중견 회사, 뭐 혜태제과나 크레온 제과, 뭐 매일 유업 정도를 지원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네. 그 밖의 기업들 중에는 일단 이런 기업은 뽑는 TO가 많지가 않습니다. 뽑는 TO가 단자릿수, 한 자릿수에 많아야 N7명 수준이라 본인이 그런 이유 때문에라도 떨어지셨을 소지가 있고요. 그 밖에는 이제 채용을 많이 하는 쪽으로의 지원도 좀 적극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특히 편의점 관련 영업을 했던 제조사 근무 이력을 바탕으로 편의점 업체에 취업을 하셔서 나중에 입사 이후에 한 2년 뒤에 직무 전환을 하셔가지고 본사 근무를 하실 수도 있는 거고요. 금융권 취업도 한번 고민을 좀 부탁드립니다. 하반기에는 금융권 TO가 분명히 많은 채용들이 있을 것이고 나이에 대한 좀 거부감이 덜한 기업은행이라든가 우리은행과 같은 기업들은 분명 스펙을 좀 초월한 채용들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지금부터 외연을 좀 넓혀주는 노력들을 좀 부탁드립니다. 하지만 이분께 아직 공기업 준비를 바로 해야 된다라고 섣불리 좀 조언을 드리고 싶진 않습니다. 본인의 사기업 경력이 있기 때문에 이 경력을 바탕으로 면접 때 본인의 강점을 조금만 더 살려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고요. 네. 지금 약간 서류에서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서류 전형 자체에만 너무 집중을 하실 소지가 있어요. 서류뿐만 아니라 기업별 인적성, 그 인적성을 통합해서 나온 문제집들도 요새 많거든요. 네. 그런 거 2-3권 정도 좀 풀어보시고 면접 답변 연습을 꾸준히 해주셔야 결정적일 때 큰 능력을 발휘하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파이팅 하십시오. 자, 이분의 경력을 보다가 좀 궁금증이 생긴 건데 이분 경력이 1년 10개월 그리고 10개월 이렇게 2가지가 있는데 예. 어떤 회사를 지원을 할 때 네. 경력, 그전 회사의 경력이 1년 아래면은 뭐 굉장히 짧다고 보는 건지 아니면 기본적으로 1년 이상은 다녀야 이 정도 경력이 좀 인정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편인가요? 회사들은 좀 어떻게 생각하나요? 뭐 회사의 경우라면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데 면접 상황이라면 무조건 짧다라고 할 것입니다. 왜냐면 뭐 사실 이난기 아나운서님도 저희 프로그램 들어오신 지가 벌써 거의 한 2년 네. 되시지 않습니까? 네. 2년 어떠셨나요? 기셨나요? 짧으셨나요?
저한테 짧았죠. 그렇죠. 네. 누군가에겐 짧고 누군가에겐 긴데 짧다 길다의 어떤 정도를 본인 스스로가 일단 정리를 좀 해주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1년 10개월이면 군대입니다. 이건 사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긴 기간인데, 엄청 기네요, 갑자기. 그렇죠. 엄청 긴 기간 동안일 수도 있지만 또 본인이 어떻게 그걸 이해하고 해석하느냐에 따라 본인의 이력과 경력이 차이가 있는 거기 때문에 너무 이 자체에 연연하기보단 10개월이 됐건 1년 10개월이 됐건 그 안에서 본인이 어떤 커리어에 맞게 어떤 업무 내용들을 해왔는지 정리하고 요약하는 습관도 필요하겠습니다. 네. 자, 이번에 일단 서류와 면접에 조금 더 집중해보는 시간을 갖는 게 필요할 것 같고요. 저희가 이어서 바로 두 번째 신청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 신청글 아이디 힘을 내고 기도해요라는 29살 구직자분인데요. 이분은 인서울 하위 학교에서 영문학과를 전공을 했고요. 학점은 3.2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학 점수로는 토익 815점, 토스 레벨 6 있고요. 자격증은 워드 1급, 한국사 1급, 한자 2급 가지고 있습니다. 경력사항은 아르바이트밖에 없고요. 대외 활동은 따로 없습니다. 이분은 입사 희망하는 곳이 선천적으로 술을 못 마셔서 영업직은 못할 것 같다고 콕 집어 말씀을 해주셨고요. 네. 그리고 이번에는 합격하겠지 하던 게 3년이 흘렸습니다. 당장 어떤 직무를 해야 하는지도 감이 안 잡혀서 써봅니다. 조언 부탁드립니다. 좀 본인에 대해서 총체적으로 걱정이 많으신 분 같은데요. 네. 계획도 경험도 없다 보니까 좀 더 안타까운 마음이 드는 것 네. 같습니다. 코치님이 보시기에 좀 어떤 식으로 조언을 줄 수 있을까요? 사실 이분의 사연을 지난주에 시간이 된다면 좀 소개를 하고 싶었지만 그러지 못했습니다. 네. 그리고 사실 이 컨텐츠를 생방송이나 그 유튜브 같은 플랫폼에서 영상으로 다시 보시는 분들께 꼭 드리고 싶은 내용이기도 한데요. 상당수의 구직자분들이 현재 지금 이분과 비슷한 상황인 분들이 꽤 계실 겁니다. 물론 취업이 안 된 시점이 6개월일 수도 있고 최장 3, 4년일 수도 있겠죠. 분명히 말씀을 드리지만 이분은 잘못한 건 없습니다. 이분이 대학 생활을 그렇게 못했던 분은 분명 아닐 겁니다. 본인의 감정에 충실하고 본인의 기분에 맞게 적절히 잘 지내셨을 겁니다. 문제는 이 취업을 하기 위한 어떤 이력적인 면과 본인의 생활의 댐댐이 면이 기업이 요구하는 수준만큼은 생활을 못하셨다는 점에서 아쉬움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미 졸업을 하셨기 때문에 이 학점에 대한 걸 만회할 수가 없습니다. 뭐 계절학기를 다시 들을 수도 없고요. 이게 평생교육원이 아니잖아요, 그죠? 자격들은 사실 공기업 지원에 특화되어 있는 자격들이 있습니다. 뭐 커말은 아니지만 뭐 한국사라든가 워드, 한자 분명 가점이 될 만한 요인들이 부분 있습니다. 공기업 지원을 해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본인이 선천적으로 술을 못 하시기 때문에 영업이 힘들다 하셨으므로 제가 굳이 억지로 취업 많이 되니까 현실을 지키세요, 영업 쓰세요 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지가 않습니다. 본인이 안 맞는다는데 어떡합니까? 본인이 안 맞으면 결정적으로 면접 때 힘이 드실 겁니다. 본인의 인성적인 면들, 본인의 어떤 살아오셨던 히스토리와 좀 묻어나면서도 책임감 있게 자기 생활을 해올 줄 아는 그런 지극히 멋지고 정상적인 분이시라면 본인이 충분히 공기업 지원 가능하실 겁니다. 굳이 사기업 취업을 희망하신다면 블라인드 전역에 있는 CJ 제일제당의 푸드세일즈라든가 이런 쪽의 지원도 가능하시겠지만 어쩌죠? 그건 영업이라 본인이 좀 힘드실 것 같은데. 그리고 이제 사기업 지원에서도 좀 마이너한 업체들인데 전공 무관으로 영업이지만 영업 지원에 가까운 회사들이 있습니다. 본죽으로 유명한 본 IF라든가 백종원 씨가 운영하는 더본 코리아 이런 곳들은 상시 채용을 많이 하면서 본인이 꼭 필드에서 고객을 만나기보단 그런 만나는 영업사원들을 위한 영업 지원의 업무의 성격들이 더 많으니까 그런 쪽의 지원의 폭을 넓혀주시는 것이 첫 번째다. 공기업 지원 및 사기업 중에서도 꼭 기업의 어떤 높낮이를 가리는 게 아니라 본인의 이 공백기를 좀 감안할 수 있는 그런 기업들의 지원도 좀 적극적으로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공기업을 지원해야 되니까 당장 오늘 이 영상을 보시게 된다면 NCS식 자기소개서 작성에 익숙해지셔야 되고 NCS 전형에 맞는 시험 문제 풀이 방법과 면접 답변까지 골고루 전형별로 좀 대비를 해주셔야겠습니다. 실제로 조금만 취업 포털 커뮤니티, 지금 이 글을 올려주신 취업대학교 안에도 다양한 스터디 모집 글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어떤 비용이 들어야 되고 유료로 뭔가를 꼭 꾸리셔야 될 의미는 아닙니다. 따라서 그런 스터디 안에서 한번 본인이 학습의 방법들을 한번 같이 고민해 보시는 것도 좋고요. 저희 잡정보센터 영상들 중에 이전 영상들을 보면 공기업 취업과 관련된 여러 자기소개서나 면접 관련 영상들이 있습니다. 그런 영상들을 다 무료니까요. 참고해 보셔서 본인의 놓치고 있었던 취업의 방향을 좀 새롭게
다 잡아보시는 계기를 이번 여름에 잡아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기운 내십시오. 네. 네. 어떻게 보면 이 힘을 내고 기도해요 이분의 이력이 대한민국 취준생들의 평균 이력이다 좀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분이 뭐 술을 못 마셔서 영업직을 못할 것 같다고 하는데 주변에도 솔직히 좀 이런 생각을 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술을 못 마셔서 난 영업을 못할 것 같다 하는데 실제로 좀 힘든 부분이 있나요? 대신 담배들을 피더라고요. 예, 방송에 좀 적합하지 않았는지 모르겠지만 예, 그 본인이 해소를 못하거나 하면 꼭 술을 잘 마셔야 되는 이유는 없고요. 사람마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인데 제 주변에 좀 약간 사람들이 파이팅이 넘쳐서 뭐 이걸 못하더라도 다른 쪽으로 이야기를 풀 수도 있고요. 꼭 영업도 꼭 B2C 영업뿐만 아니라 B2B를 하는 영업이라면 업무 내용 가지고도 술이 없더라도 충분히 이야기를 풀 수 있기 때문에 커피 잘 마셔도 영업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본인의 이런 성향적인 면도 고려를 해야 됩니다. 되게 아웃고잉하고 밝은데 술을 못 마시면 다른 방법으로 풀어도 되지만 본인의 성향이 조금은 내향적이고 내가 남과 말하는 게 좀 약간 좀 선입견이 있고 꺼리낌이 있으시다면 뭐 굳이 영업을 해야 된다? 저 그건 좀 추천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네. 자, 오늘 또 스물리의 스펙 감별사로서 차코치님이 날카로운 조언 그리고 현실적인 조언들을 해주셨는데요. 오늘 두 가지 사연을 살펴봤습니다. 하나는 김까다로운님 그리고 두 번째는 힘을 내고 기도해요. 이 두 분의 사연을 살펴봤는데 자 이제 저희가 니나쌤의 오메가 오픽 온라인 수강권을 받을 행운의 주인공을 어떻게 차코치님이 뽑아주시겠습니까? 네, 그 오픽은 니나쌤이라고 합니다. 하여튼 이 수강권 어느 분께 드리면 좋을지 오늘도 변함없이 신승희 캐스터님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점점 밀당이 느시네요. 저는 첫 번째 분은 자소서랑 면접에 좀 집중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 분이 스펙을 조금 더 업그레이드 시키면 좋을 것 같아서 두 번째 분 힘을 내고 기도해요 님께 드리고 싶습니다. 네, 기도해요님 축하드립니다. 네. 네, 시청해주신 분들도 모두 고맙습니다. 네. 자 이제 신수미 캐스터도 컨설팅 능력이 점점 늘어나는 것 같고 그에 따라서 또 이제 행운의 주인공을 잘 뽑아주시는 것 같은데요. 네. 오늘 위포트의 차재원 컨설턴트 그리고 신수미 캐스터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잡정보센터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내일도 하반기 대기업 공채 특집 여름날의 기적 시즌3는 계속됩니다. 네, 저희는 내일 오전 10시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